안녕하십니까? 불법 취업 혐의로 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고질적인 비리가 터질 때마다 외쳤던 자정 노력은 또다시 헛고호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개혁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도둑맞은 1,000억 원을 찾아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 항운노조가 사실상 세습제로 운영되며 채용 승진 과정에 1,000억 원의 뒷돈이 오갔다고 주장하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항운노조 김재균 조합원은 항운노조가 자정 능력을 잃었고 커다란 범죄 조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자정의 노력으로서는 힘듭니다. 김 씨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상식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100여 명을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점차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부패 척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채용 구조를 바꾸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개혁적 인물이 아니면 항운노조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적 구조적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 현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차기 집행부 역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진다는 항운노조 채용 비리. 이제 채용과 뒷돈의 부패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기술사 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다른 과목 시험을 치르는 황당한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기술 분야의 국가고시라 불리는 최상위급 국가자격 시험장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술사 국가고시에서 잘못된 시험지를 받은 A씨. 토목시공 기술사로 지원했지만 2교시에 엉뚱한 토질 문제지를 받은 겁니다. 이날 시험은 10개 시험장에서 5개 종목 응시자 수십 명이 뒤섞여 동시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혼선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종목은 달라도 비슷한 시험 문제도 있어 긴장한 수험생들 입장에선 문제지를 받은 대로 시험을 치르는 일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독관 근무 매뉴얼에도 감독관은 종목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시험지를 배부하고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손을 든 응시생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답안지에만 서명했습니다. 시험지 배포 오류의 위험성은 소개로만 그쳤습니다. 응시자 스스로 문제지를 확인하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감독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수험자 시험지를 확인해보고 예전에도 사실은 잘못 배부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 얘기가 제 얘기가 될... 감독관의 자격도 문제였습니다. 공단 직원의 가족이나 외부인을 위촉해 반짝 근무를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기술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독님들은 이걸 전부 기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보다 철저해야 할 국가고시 시험장 관리. 시험지 배포 오류 등의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허술한 관리를 바로잡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영도 깡깡이 마을은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 마을엔 한 세기 넘게 육지로 나가는 주민의 발이 돼주던 도선이 있었는데요. 태풍 피해로 운항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유람선으로 탈바꿈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꾸며진 배가 선착장을 떠납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는 배 위에선 부산항 곳곳의 모습과 옛 수리조선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배 아래 녹을 벗겨내는 망치 소리가 가득하던 깡깡이 마을과 육지를 잇는 뱃길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영도대교가 없을 당시 도선은 바다를 건너 자갈치 시장을 오갔는데요. 1930년대엔 하루 이용 승객만 10,0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도선장이 부서지면서 사라졌던 배가 6년 만에 다시 바다로 나서자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이 배를 타고 한바구 도니까 옛날 추억이 생기고 아이고 옛날보다 다른 동네가 된 것이 이렇게 보이고 감개무량합니다. 13톤급 깡깡이 유람선은 34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평동 옛 도선장을 출발해 영도대교와 수리조선소 일대를 20분간 돌게 됩니다. 이 깡깡이 마을에서 타실 수 있는 유람선은 부산 남항의 어떤 생활 모습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래서 항구도시, 해양도시 부산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유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130년의 추억 뱃길이 유람선을 통해 부활하면서 깡깡이 예술마을과 연계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역에선 처음으로 국회도서관 분관이 부산에 들어섭니다. 오늘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2020년에 완공이 되면 동서부산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둘, 셋!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분관이란 이름으로 지역에 건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료 보존관만 하기에는 이 시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고 또 기왕 도서관으로 만들려면 최첨단 현대적 도서관 겸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433억 원. 전체 부지 면적 32,000제곱미터에 연면적 13,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1층 종합열람실, 2층 서고외에 시민들이 찾을 숲속 도서관 등 야외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새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짓는 마음으로 건립 공사에 임해 주십시오. 오는 2020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1년 개관 예정인 부산분관은 당초 부산시민공원 내 입지가 검토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치운동에 힘입어 명지 국제신도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동을 짓지만은 미래를 보면 또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 이 확장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이 자리를 정하고 부산분관의 우선 역할은 국회 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는 데 있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서 부산의 동서간 교육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을 비롯한 동남권 전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부산분관은 부산을 넘어 영남권 대표 도서관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의 불균형 해소 역할도 맡아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문현동 B&K 부산은행 본사 내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영업 지원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자영업 지원 대책들이 실제 자영업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분식집 여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중구 영주동의 한 분식집에서 57살 B씨가 술을 주지 않자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골목길을 오간 서너 명의 용의자를 탐문해 오후 2시쯤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산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춤 허용 일반 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업소의 편법 영업을 부추기는 등 문제가 있다는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부산 진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 진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춤 허용 일반 음식점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도 춤을 추는 등 유흥주점처럼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편법을 허용해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19 부산국제 장대 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안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문지 선수와 진민섭 선수를 포함해 16개국에서 7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오늘 20세 이하 남자부 경기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내일은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가 이어집니다. 부산 MBC는 내일 낮 1시부터 3시간 동안 이번 대회를 생중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소속 8810편이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돼 승객 220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제대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에어부산이 마련한 대체 항공편으로 예정 시각보다 5시간이나 늦은 저녁 8시 10분 출발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출발 전 점검에서 항공기 엔진 계통에 문제를 발견해 정비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해운대구 센텀 신세계백화점 내 찜질방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손님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대피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찜질방에 설치된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검찰이 기존 공소 사실 외에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구속 만기일 이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씨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신입공채나 승진시험, 정규직 전환시험 때 17명을 부정합격시키고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매매 전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3,286호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26.3% 감소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57%나 줄어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